버지니아주 노퍽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총격범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LA 벤나이스의 한 건물에 약 200곳의 호스피스 업체가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대규모 의료 사기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2023년에 발생한 교통사고 중 15%가 뺑소니 사고로 집계됐습니다. 7건 중 1건에 해당하는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성인의 약 3분의 1이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공과금과 식비, 기름값 등 생활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스카 시상식이 이번 주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두 부문의 후보로 지명된 K-팝 데몬 헌터스가 K-팝 장르 최초 수상에 영예를 안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벤코보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벤코보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벤코보프 제공입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이란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취임 후 첫 공개 성명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피해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국가 공격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기뢰 설치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를 승계한 뒤 처음 내놓은 공개 성명에서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피해에 대한 복수를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فقط مربوط به شهادت رهبر عظیم الشأن انقلاب نیست بلکه هر عضوی از ملت که توسط دشمن شهید می شود خود موضوع مستقلی برای پرونده انتقام است. 초등학교에서 폭사한 여학생들도 언급하면서 대를 이은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적을 향한 지렛대, 압박 수단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걸프 국가에 대한 공격 역시 불가피해 계속할 것이라며 미군 기지를 즉시 폐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친이란 세력에 대한 역할을 독려하는가 하면 전쟁이 이어지고 필요하다면 비대칭 전력 사용이나 제3지역에서의 게릴라전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در مورد گشودن جبهه‌های دیگری که دشمن در آن تجربه ناچیزی دارد و به شدت در آن آسیب پذیر خواهد بود مطالعاتی صورت گرفته است. 앞으로 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배상은 요구하겠다. 거부하면 똑같은 재산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모스타바는 국영 방송을 통해 녹화 성명을 대신 읽히면서 모습도 목소리도 드러내지 않아 신병이나 부상 정도를 둘러싼 추측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란은 부친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해 일가족 6명을 잃은 모스타바 역시 여러 곳을 다쳤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즉각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해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 외무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일부 국가와는 이미 해협 통과를 협력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더욱 강경한 대응으로 응답하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을 전복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새로운 전쟁 목표까지 추가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건물들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 중심가의 건물을 공습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공습이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가 순교자들의 피해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첫 공개 성명을 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헤즈볼라 시설을 겨냥하면서 도시 외곽이 아닌 번화가 중심부 건물을 공격한 겁니다. 에알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의 전투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며 강력한 공습을 지속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시작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모즈타바에 대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혁명수비대의 꼭두각시라며 미국과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이란은 오만 살랄라항의 석유 저장 창고를 공습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데 이어 대체 항로 거점으로 꼽히는 한국까지 공습 범위를 넓힌 겁니다. 태국과 일본 등 외국 민간 선박 4척이 경고를 무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갔다며 민간 선박도 공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하마드 칼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SNS에 이란의 섬을 공격하면 페르시아만은 침략자들의 피로 물들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병사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중동 상황이 악화되자 국제 유가는 다시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산유국 미국이 큰 돈을 벌게 됐다고 또다시 말을 바꾸며 마치 전황이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둘러댔지만 정작 백악관 내부에서는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100년 된 해운 규제까지 푸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LA에서 신재웅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급등 국면에서도 특유의 낙관론을 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자신의 SNS에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유가가 오르면 큰 돈을 번다고 했습니다. 이란 핵보유 저지를 최우선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고유가 상황을 미국의 호재로 포장하며 지지층을 자극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 상황에서 동맹국들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발언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의 대응도 대통령 발언과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해군의 유조선 호위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주무부처 장관은 전력 운용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All of our military assets right now are focused on destroying Iran's ability to wage war and terrorize the neighborhood. 에너지 장관은 이달 말쯤 호르무즈 선박 호위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 당장은 안 된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유가는 다시 요동쳤습니다. 이란 새 최고 지도자의 초강경 발언이 겹치며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0를 넘어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 불안이 확산하자 백악관도 긴급 대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미국 항구간 해상 운송을 미국 자국 선박으로만 제한하는 존스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100년 넘게 유지해온 자국 해운 보호장치까지 풀어 외국 국적 유조선에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란은 유가 $200를 각오하라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미 행정부는 현실성이 낮다며 시장 불안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관세 폭탄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관세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 무역 불공정 관행이 있는지 조사해 보복 관세를 매기는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16개의 경제 주체,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해 보복 관세를 부여하는 조항을 들고 나온 건데 이렇게 관세를 올릴 땐 의회 승인도 필요 없고 세율이나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조사 대상은 제조업 분야의 과잉 생산, 우리나라를 두고선 자동차와 철강, 기계 등 대미 주력 수출 분야를 겨냥해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 흑자가 구조적인 과잉 설비와 생산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흑자를 낸 게 문제라는 억지스런 주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에 던진 15% 상호관세 폭탄이 위헌 위법 판결을 받자 부랴부랴 무역법 122조를 발동했습니다. 무역 적자 때 매길 수 있는 150일짜리 10% 임시관세를 일단 부과한 겁니다. 이후 다시 15% 상호관세 폭탄 수준으로 되돌리려고 301조까지 꺼냈다는 겁니다. 관세를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온 바 있으며 근본 조사는 그러한 연장선 상에 있다고 봅니다. 이미 작년 11월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에 합의했고 정부는 이 합의에서 후퇴하는 일은 없도록 사태에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요 수출 분야 흑자를 문제 삼은 만큼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제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미 관세를 무기화한 트럼프 정부가 합의 이상 관세를 요구하거나 쿠팡 등 디지털 기업 사안까지 트집 잡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버지니아주 노퍽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드 도미니언 경찰국은 오늘 오전 10시 43분쯤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캠퍼스 내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총성이 울리자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건물 밖으로 달아났고 화재 경보가 울리면서 일부 학생들은 화재 훈련인 줄 알고 대피했다가 총격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y heart dropped. I didn't really know what was going on. I just know I had to leave immediately. So, and it was pretty scary at that point because I didn't know really what was going on or how close, the threat was. So it was terrifying. I just knew I had to leave from the direction everybody was running. 총격범은 버지니아 주 방위군 출신인 모하메드 베일러 잘로로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ROTC 학생들에게 곧바로 제압됐으며 이후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잘로는 지난 2016년 테러 조직의 물자 지원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가 2024년 12월에 조기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추가 위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연방수사국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A 벤나이스 지역의 한 건물에 호스피스 업체 200여 곳이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의료 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알렉산드라 마세도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의원은 어제 벤나이스 프라이어 스트리트 14545번지 건물에 197개의 호스피스 기관이 등록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물은 프라이어 프로페셔널 메디컬 빌딩이었지만 건물에 휠체어 경사로와 장애인 주차 공간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노후된 건물로 전해졌습니다. 마세도 의원은 이번 사태가 수십억 달러의 의료 사기와 연관돼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호스피스 관리 감독 시스템에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의료 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 2021년부터 신규 호스피스 면허 발급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세도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호스피스 기관의 신원 검증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긴급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며 뉴섬 주지사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는 뺑소니 사고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 중 15%가 뺑소니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사고의 7건 중 1건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대부분 야간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보행자이거나 자전거 이용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고장 차량 수리 등 도로변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15명이 차량에 치여 숨졌고 이 가운데 최소 6명은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뺑소니 사고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CCTV 설치 확대와 처벌법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2만 8천여 건의 치명적 교통사고 가운데 약 10.5%가 뺑소니 사고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 성인의 약 3분의 1이 생활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정책연구기관 웨스트헬스와 갤럽이 지난해 여름 미국 성인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8천만 명 이상이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일상 지출을 줄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전기와 가스 같은 공과금이나 식비, 기름값 등을 줄여 의료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62%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생활비를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32%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경험이 있었고 24%는 처방약의 복용량을 줄이거나 복용 간격을 늘리는 방식으로 비용을 아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연소득 24,000달러 미만 가구의 55%, 24,000달러에서 48,000달러 미만의 가구의 47%가 의료비 때문에 생활비를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또 연소득 9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가구에서도 25%, 연소득 24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서도 11%가 같은 경험이 있다고 밝혀 의료비 부담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건강보험 보조금이 종료될 예정이고 공공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가입 규모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런 변화로 인해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영화인들의 가장 큰 축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번 주 막을 올립니다. 시상식을 앞두고 할리우드 일대는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로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K-팝 데몬 헌터스가 오스카 후보에 오르면서 K-팝 장르 최초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가 오스카 레드카펫 공개 행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전 세계 영화계에서 최고 수준의 권위와 명예를 지닌 오스카 시상식. 이번 주 개막을 앞두고 할리우드 일대는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제98회 오스카를 앞두고 MBC 아메리카가 한국 방송사 가운데 단독으로 레드카펫 공개 행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진행을 맡은 코미디언 코난 오브라이언은 MBC 취재진을 보자 반가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Korea, I love Korea. You guys are the best. I went to Korea. Oh my God. I was in a K-pop video. Check it out. It's online. 이번 시상식에서 단연 화제의 중심은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두 부문 후보의 이름을 올린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네, 제가 있는 이곳은 이틀 뒤 오스카 시상식이 열리는 할리우드 돌비 시어터입니다. 글로벌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가 이번 주 이곳에서 새로운 수상에 도전합니다. 이미 주요 시상식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저력을 입증한 캐대언. 지난 1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과 주제가상을 수상하고 지난달에는 K-팝 장르 최초로 그래미 트로피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여기에 역대 수상자로 테일러 스위프트, 레이디 가가와 마돈나가 있는 빌보드 우먼 인 뮤직 시상식의 올해의 여성으로 헌트릭스 멤버들이 선정됐습니다. 사실상 이번 오스카의 후보까지 이름을 올리며 캐대언의 금빛 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ou know I can't get that song out of my head. You guys should sing it. You're going up, up, this our moment. They're winning. They're what winning. do you mean? They're winning. They're winning. Best animated Knock film. on wood. Probably best original song because Golden is really good. The storytelling, it was so emotional, real, and raw. I think a lot of people can relate to a lot of the themes of kind of not feeling like you're fitting in and you really want to strive for greatness. 캐대언의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경쟁작은 올해 초 전 세계 약 17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기록하며 할리우드 역대 흥행 1위라는 성적을 거둔 주토피아 시즌2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이자 애니메이션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미국 애니 어워즈에서 무려 10관왕을 차지한 캐대언 역시 강력한 수상 후보로 평가됩니다. 시상식 결과 예측 사이트 골드더비는 장편 애니메이션상 수상 가능성을 캐대언 95.2%, 주토피아2는 3.2%로 전망했습니다. LA 현지 시간으로 오는 15일에 열리는 오스카에서 이재와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는 한국의 전통무용과 악기 연주와 함께 특별한 골든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올해 말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 산하 기후예측센터는 올해 늦여름쯤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약 62%에 달하며 엘니뇨가 형성될 경우 2026년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가운데 3분의 1은 강력한 엘니뇨로 발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섭씨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기후현상으로 전 세계 날씨 패턴을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자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기상당국은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할 경우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2027년이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강한 폭염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나 홍수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미국 대부분 지역은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시가 노숙 위기 가구를 돕기 위한 예방 정책 확대에 나섰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A시는 장애인과 영어 사용이 어려운 가구, 특히 시니어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 등 주거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리틀 도쿄 서비스 센터에 $100만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와 취약계층 가구가 집을 잃지 않도록 돕는 노숙 예방 서비스 확대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노숙인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약 300명 줄어들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망률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튀르키예 여행과 관련해 긴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튀르키예 내 테러 위험과 무력 충돌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와 함께 여행경보 2단계를 발령하고 무력 충돌 위험이 큰 남동부 지역에 대해 여행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또 테러 단체들이 공항과 쇼핑몰, 호텔, 레스토랑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예고 없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무부는 튀르키예 정부가 승인되지 않은 시위나 정부 비판 행위에 대해 엄격한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외국인도 소셜미디어 게시물이나 시위 참여로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여행객들에게 시위와 군중이 모인 장소는 피하고 현지 언론을 수시로 확인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북한과 연계된 개인과 기관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시점이라 이번 추가 제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을 불법적으로 조달한 혐의로 북한과 제3국의 개인 6명, 기관 2곳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 IT 기술자들이 위조 서류와 도용된 신분을 이용해 미국과 동맹국 기업에 취업하는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은 북한 정권에 그대로 전달됐고 이 자금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 IT 인력을 관리해온 압록강 기술개발회사와 이들의 수입을 암호화폐로 환전해준 베트남 기업 등이 포함됐는데요. 미 재무부는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에만 약 8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북한 정권이 기만적인 수법으로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금 추적과 책임자 처벌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세와 중동 전쟁 여파로 미국 내 물가는 오르는 반면 경제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유가 상승과 식품 가격 인상, 관세 충격까지 겹치면서 미국 경제가 매우 험난한 시기를 앞두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석유 순수출국이지만 국제 유가 상승이 미국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거라고 내다본 겁니다. 이란은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통과해 본선 진출권을 확보한 상태였지만 이란 스포츠부 장관은 국영TV를 통해 미국이 자국 최고 지도자를 암살한 상황에서 월드컵 참가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상 보이콧 선언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환영받는 것은 맞지만 선수들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면 참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두바이 유명 백화점이 텅 비었고 발 디딜 틈 없던 해변가엔 사람 그림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해졌습니다.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2주 만에 억만장자들의 휴양지로 불리던 두바이가 급속히 얼어붙은 건데요.
영국 가디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이 발사한 반경 무기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아랍에미리트에 집중됐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방공망에 요격됐지만 일부는 군사기지와 산업단지에 떨어졌고 국제항공 허브인 두바이 공항이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야자수 모양 인공섬인 팜 주메이라 일대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는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공포가 빠르게 확산됐는데요. 두바이는 관광 산업으로 연간 44조 원의 수입을 올려왔는데 전쟁 여파로 관광객과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평양과 베이징을 오가는 여객 열차가 어제 동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됩니다. 이PD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기관차가 흰색 여객열차 8량을 이끌고 압록강 철교를 건너 중국으로 진입합니다. 곧바로 단둥역 플랫폼으로 향하는 이 열차는 어제 오전 10시 반 북한 평양을 출발한 국제 여객열차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여객열차 운행을 다시 시작한 건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된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베이징에서 평양까지 오가는 열차는 매주 4차례 운행되고 단둥과 평양만을 오가는 열차는 매일 양방향으로 운행됩니다. 화물 열차와 트럭을 이용한 물자 수송은 각각 2022년과 2023년 재개됐지만 여객열차는 북중 관계 이상 기류 속에 재개가 늦어져 왔습니다. 북중 여객열차가 운행을 재개하면서 접경지대 단둥에는 활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상인들은 북중 간 무역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여행사들은 정부의 허가를 기다리며 북한 관광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平常冬天就没人，肯定经济当地经济要好一些。但是我这边旅行社现在就都盼着朝鲜去，这个季节前，我们也能挣得多。 북한은 중국인 단체 관광이나 북중 상인 왕래를 통한 외화벌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북한과의 인적 교류 정상화를 통해 북한과의 소통 경로는 중국이 쥐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支持双方主管部门加强沟通，为双边人员往来创造更加便利的条件。 이번 여객 열차 운행 재개가 3주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중국의 지렛대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재판 소원과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을 제도화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됐습니다.
시행 하루 만에 16건의 재판 소원이 접수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로 고발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전자관보에 관련 법안이 게재되면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됐습니다. 대법관 증언은 2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지만 재판소원 제도와 법 왜곡죄는 즉시 시행됐습니다. 내전 중인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한국에서의 강제 퇴거 명령 취소 소송과 관련해 제기한 재판 소원을 시작으로 오후 6시까지 16건의 재판 소원이 접수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예상하는 재판 소원 접수 건수는 연 10,000건가량. 재판 소원을 청구할 땐 취소를 원하는 재판을 적어야 하는데 이때 청구 상대방은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됩니다. 다만 재판을 한 주체는 법원 전체가 아니라 판사이기 때문에 재판을 맡았던 법관이 직접 의견서를 내거나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법개혁 3법에 부정적이었던 대법원은 법원장 간담회를 연 뒤 재판 소원 도입이 재판 실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법 왜곡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지 않도록 형사법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 소원제와 법 왜곡죄 첫 시행일인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 왜곡죄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도 제출된 상태였는데 경찰은 고발을 한 변호사의 주소지에 따라 이 사건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가 공모 기간인 어제도 공천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노선 변화가 아직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무소속 출마는 없다면서도 후보 등록을 위한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를 두고 또 다른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추가 공천 신청 마감을 단 30분을 앞두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노선 변화를 실감하지 못해 등록을 자제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선거에서는 후보로 뛰겠다고 했습니다.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추구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정말 한 명의 후보자로서 등록을 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후보 등록을 미루면서 장동혁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장 대표 역시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 때까지 친한계에 대한 추가 징계는 없을 거라고 했지만 인사 문제는 언급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 시장과 장 대표의 기싸움에 당내 갈등은 다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오 시장이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냐, 꽃가마를 태워달라는 것이냐고 직격했고 조광한 최고위원은 다른 서울시장 카드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쇄신파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절윤 의지가 국민적 기대치에는 매우 부합하지 못한다며 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추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당 공관위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수 있다면 접수를 10번, 20번이라도 다시 열 수 있다며 추가 공모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이상으로 3월 12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